촬영일 기준 국내 관객 무려 761만 명 동원.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역대 흥행 탑 10 안에 이름을 올린 바로 그 영화. 팀업 무비가 아닌데 솔로 영화로 엄청난 흥을 보여주고 있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저는 이제 봤어요. 개봉 때 못 봤고 그 다음에 일정이 따다다닥 뭔가 안 맞아 떨어졌고 영화관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재밌게 봤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수다를 떨어야죠. 이미 영화가 나온 지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스포일러 없는 리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재밌게 본 분들과 함께 그저 무한 수다를 떨고 싶을 뿐인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스포일러 있는 리뷰니까 당연히 스포 가득할 거고요. 평소랑은 다르게 이렇게 포인트별로 얘기하지 않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너무 잘 흘러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화 이렇게 흐름들을 쭉 함께 가면서 기승전결을 짚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좋았는지 스토리 흐름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 전에 난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나 이 영화를 스크린 X로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딱 시간이 나는 그 시간대에 불가능했고요. 못 봤고요. 결국은 일반 상영을 봤습니다. 스크린 X 보신 분들은 어때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어땠는지 댓글 달아주면 제가 참고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다음에 이런 영화 나오면 스크린 X를 보는 게 좋을지 말지. 아무튼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스토리와 함께 짚어보는 제가 좋았던 포인트들 쭉 틀어놓고 팟캐스트 든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총평을 먼저 말해볼까요? 스몰 쌓인 지난 10년의 이야기, 그리고 기회를 낭비하지 않은 친절한 이유, 딱 이런 느낌이었어. 스파이더맨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톰 홀랜드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 게 2016년 시빌 워라는 영화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인 줄 알아요? 아이언맨 1이란 영화가 나오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우리 인피니티 워 볼 때 그 다음 연도에 엔드게임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서사가 다 집약돼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 단일 영화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느덧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그 정도 서사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영화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큰 영화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솔로 영화 네 번째 영화라는 걸로 해석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마블 로고에서부터 이렇게까지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의 여정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얼마나 그의 활약을 우리가 지켜봐왔는가, 이걸 짚는 느낌이었어요. 초반부터 굉장히 감성적으로 가네요.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노웨이 홈 마지막에 굉장히 슬픈 감성으로 끝났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피터 파커가 처한 걸 기억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일단 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아예 사람들의 그냥 감성을 처음부터 폭발시키고 시작하더만, 안녕하세요, 나는 피터 파커예요. 노웨이 홈에 차마 MJ에게 전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담긴 그 편지, 그거를 쭉 읽어주면서 그 말을 하고 싶었구나. 아예 그냥 건드려. 특히나 오기 전에 노웨이 홈을 바로 정주행을 제대로 복습하고 오신 분들, 영화를 그냥 제대로 보고 오신 분들, 그분들은 보자마자 어쩌면 눈물 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편지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유명한 스파이더맨 전용 그 짤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가 익숙할 법한 코믹스에서 튀어나온 듯한 어떤 스파이더맨의 활약상들, 그리고 또 앞으로 등장할 어떤 빌런의 힌트도 또 보여주고요. 다시 돌아온 가간, 스콜피온 모습도 살짝 보여주고,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도 우리한테 알려주죠. MJ와 네드가 MIT 공대 1학년 신입생으로 갔다가 졸업반이 될 때까지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다, 몇 년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활약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느 위치인지까지 보여주죠. 스파이더맨은 영웅이 되었고 도시의 영웅으로서 인정받고 있고요. 여기서 활동하는 형사님 중 한 명이랑 개인적으로 연락도 좀 하고 있죠. 드울프 형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지만 또 퍼니셔와 사이에서 어떤 에피소드도 만들고요. 역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짚어보면은 그 지난 4년 동안 이 사람은 피터 파커로 살아오지 않았다. 스파이더맨으로만 살아왔다. 한 발 더 들어가면 그는 인간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슈퍼히어로 자로만 살아왔다. 그래서 형사님이랑 통화할 때도 형사님이 농담처럼 물을 때 그 대답 못하잖아요. 우리 애들 이름 뭐예요? 이름 대답 못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과 어떤 유대감을 쌓을 생각이 애초에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정말 일만 생각하는 그런 스파이더맨 모습 살짝 보여주면서 조금 애잔한 느낌? 하지만 아직까지 강하게 가진 않았어요. 왜냐? 그게 강해지기 전에 바로 사건이 터지거든요. 탱크 탈취 사건이 갑자기 벌어져요. 바로 잡으러 가야 되겠죠? 이때 나오는 씬인지 다른 데 나오는 씬인지 모르겠는데 인체 내피셜이에요.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한번 스파이더맨이 비스듬한 건물을 쫙 미끄러져 내려서 점프하는 씬이 있어요. 아니겠으나 성룡 영화를 보고 자란 사람으로서, 그리고 연출 맡으신 감독님이 샹치 영화도 연출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영화 속에 있는 모든 액션은 성룡 영화에서 다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그 비스듬한 건물을 성룡이 자기 영화에서 거의 동일하게
유명하게 스턴트를 한 영화가 있어요. 성룡의 CIA라고 한국에 개봉했고요. 영어 제목 Who Am I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정말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성룡이 비스듬한 건물 꼭대기에서 갑자기 이 건물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약간 그거 오마주한 건가 라고 혼자 잠깐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도시를 활공하면서 멋진 액션 보여주면서 멋진 웹 스윙잉 보여주면서 탱크 막 잡으러 가요. 거의 다 잡았어.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죠. 스파이더맨이 이 탱크 거의 제압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하나가 막 달려와. 뭐지, 나쁜 애인가? 카메라가 딱 들어가는데 프랭크가, 퍼니셔가 그 안에 초반부터. 저는 이 타이밍에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뭐다? 영화 내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서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퍼니셔의 캐릭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얘는 스파이더맨보다 더 과격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애구나. 히어로적 도덕적 관념을 갖고 있진 않은 흔히 말하는 다크 히어로, 안티 히어로 쪽이구나. 아예 그거 잘 할 수 있게 암 유리창에 네모를 뚫어놨잖아요. 총 잘 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듯이 스파이더맨이 총 뺏으니까 총 하나 더 꺼내고 하면서 둘만의 어떤 티격태격이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퍼니셔라는 사람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피터 파커가 맘먹고 막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딱 보여줘요. 그렇게 퍼니셔에 잠깐 만남을 하고 아직 못 잡은 탱크를 계속 제압하려고 해요. 근데 탱크가 가는 데를 봤더니 어디였어요? 데미지 컨트롤 건물 중에 하나로 가고 있어. 사람들 수감되어 있는 데인데. 데미지 컨트롤은 마블 시리즈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기관이죠. 드라마 제가 안 본 거 몇 개가 있는데 나무 위키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파이더맨의 홈커밍 나왔던 것 이상으로 이 세계관 내에서 굉장히 거의 빌런급 집단이 이미 됐더만요. 그런 데미지 컨트롤에 수감된 이들을 향해서 이 차가 달려나가고 기어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길 쫓아 들어간 스파이더맨이 그걸 확 열었는데 누가 있어요? 놀랍게도 전투원으로 보이지 않는 중년의 여성이 그냥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분은 그냥 거기 청소부이셨어요. 도시를 쑥대밭을 만든 운전 실력을 보여주는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 점프, 빙의 딱딱딱딱딱 하는 그 어떤 느낌? 저는 이 연출도 되게 초반에 확 몰입하는데 좋았어요. 호러 영화를 보는 느낌도 났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설정이다, 좋은 연출이다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쑥쑥쑥쑥 해갖고 결국 옥상까지 가고 거기서 이송 예정이었던 스콜피온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동시키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뒤늦게 스파이더맨이 옥상에 올라왔을 때 헬기는 이미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고 상황 파악하고 있고, 근데 그 군인의 몸을 아직 갖고 있는 채로 호러 영화 같은 걸 또 보여주죠. 어이 스파이더맨 나 좀 살려줘요. 투신. 보통의 상대가 아닌데, 그리고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난 굉장히 마음을 빠르게 뺏겼어요. 이 영화에. 그 사람을 살렸더니 여전히 그 빙의된 상태로 스파이더맨이 침투하려고 하고 싹 들어갔는데 튕겨져가. 나를 튕겨내? 스파이더맨은 인간의 DNA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느 초감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여러 영향이 있겠죠. 어쨌든 일반 인간과 달리 그에게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게 또 세팅값이 알려지고요. 또 하나 알려지는 게 뭐예요? 이번 영화에 메이 큰엄마가 나온다. 저는 그냥 묘비로만 등장할 줄 알았어요. 머릿속 걸어오는 실루엣. 물론 얼굴이 완전히 초반엔 보이진 않아요. 근데 걸어오는 모습 이렇게 봤을 때 메이 큰엄마 나오나 보다. 팍팍 보여주고 나서 뭔가 지금 이상하다. 데미지 컨트롤 노리는 누군가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빙의시킬 수 있구나. 스파이더맨이 알게 되죠. 이걸 좀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해결되고 아래에서 이제 수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되게 그냥 혼자 피식했던 게, 빙의돼갖고 막 침투하려고도 하고 굉장히 스콜피온 빼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피해자 군인. 그 군인이 이렇게 후송되어 가면서 어쨌든 검사해야 되니까 잡혀가면서 스파이더맨한테 펜싱 고백하는 거. 아 스파이더맨, 나 당신 진짜 짱잘 편해. 나 기억도 안 해. 미안해요. 이러고 가는데 별거 아닌 요소인데 적당 수준으로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마블 히어로 영화들 대체적으로 그 코미디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말장난을 많이 하기로 잘 알려져 있어요. 톤적으로. 그것 때문에 마블 영화들은 톤이 다 똑같다. 개그의 톤이 라는 시각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거를 막 기존 영화들만큼 막 쓴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 그냥 개인 느낌으로는 적당한 수준의 적당한 농도로 이걸 딱 집어넣어서 완급을 조절을 잘하는 느낌이다. 타이밍을 잘 잡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반 요 개그였어요. 그리고 이때쯤에 이미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슬로우 모션이나 클로즈업을 보여줄 때 스파이더맨이 입고 있는 그 슈트 있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 거기에 주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은 이전에 토비 맥과이어나 앤드류 가필드의 버전과 달리 토니 스타크가 도움을 줘서 만들어진 수트가 대부분 선보여졌잖아요. 영화 속에서 헐렁헐렁하지만 딱 하면 붙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전 영화들에 정말 최신식 수트를 입다가 노웨이홈 마지막에 예고된 것처럼 그거 다 없이 자기가 만들어서 입은 수트를
입고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질 수밖에 없고 계속 관리해야 된다 라는 거를 영화의 그 주름에 대한 대사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시각적으로 그냥 딱 보여주는 순간들, 이전에 영화에서 봤던 모습들과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장면의 선택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초반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멋진 슈트들을 입다가 이걸 입는 걸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싸우고 있는지, 어쩌면 또 초라하게 살고 있는지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파이더맨 정리가 됐어요. 데미지 컨트롤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사람의 몸을 빙의하는 느낌 혹은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느낌, 이거 알만한 사람한테 가야 되겠어요. 주소를 정확히 찾아가. 사우나가 있어. 왜 사우나에 갔지? 그 안에 옐레나가 있어. 블랙 위도우. 여기 저희 사무실이래. 왜 그때? 사우나 즐길 수 있고, 너도 사우나 들어오면은 옷 벗고 들어오니까 무기를 못 갖고 오잖아. 나름 합리적이야. 여기서 둘이 대화를 하죠. 근데 옐레나가 단칼에 말을 하긴 하죠. 내가 그 정신 세뇌 이런 거 당한 적 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러 온 거야? 아니, 이건 그거랑 완전 다른 건이야. 이른바 감자론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네가 하는 건 미니 감자론. 작은 사건들. 우리 그 뉴 어벤져스 멤버들이 하는 거는 큰 감자. 감자의 크기가 다르다. 넌 네 거 해라. 그걸로 딱 정리가 되는 느낌. 이 대화를 통해서 피터 파커는 이건 어쩔 수 없다. 데미지 컨트롤에 내가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대신 이 과정에서 데미지 컨트롤을 노리는 누군가가 이미 여러 번 여기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VMAX라는 걸 찾고 있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되죠. 옐레나도 이걸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리고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 모습을 한 채로 데미지 컨트롤 본부로 직접 찾아가요. 보안 검사 엄청 심해졌어. 다 뚫고 거기에 국장님을 만나게 되죠. 빌 매치거 국장님이었어요. 뭔가 이전에 우리가 봤던 어떤 기관들과는 꽤 다르게 굉장히 진취적인 느낌이 좀 났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존재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무서워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기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 쓰면 된다. 히어로들이란 사람들 혹은 외계 종족들도 막 이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들이 무조건 저 배척당하는 서사가 살짝살짝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배척 안 한다. 오, 진취적이다 라고 하면서 살짝 여기서 이미 그 떡밥이 들어가는 거죠. 엑스맨 돌연변이 서사에 관한 이야기가. 엑스맨 돌연변이 이 키워드 서사가 사회 소수자로 분류되는 분들,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세계관에서 크게 작동하는데 요 대사에서 이미 이 영화에 돌연변이 테마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거 보기 전에 이런 거 아시면 좋을 거여서 만든 영상에 등장시켰지만 핸드라는 조직이 있어요. 특별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가 데미지 컨트롤 빌 매치고 수하로 들어가 있어. 거의 애들 취급해. 되게 위험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잘 이끌어주면 착한 애들이야. 이 핸드라는 조직은 MCU 산하 OTT 시리즈들에서 좀 활약을 했던 빌런 집단이거든요. 그 드라마 설정들 별거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면 한 번에. 되게 그 자체가 그냥 웃겼어요. 이렇게 흡수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빌 매치거랑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이 얘기를 하게 되죠. 관련해서. 근데 서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느껴져요. 빌 매치거 사무실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철제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뭘 갖고 있는지 국장은 말해줄 수가 없어. 스파이더맨도 VMAX라는 거 혹시 뭐 되게 굉장히 캐주얼하게 대화 중에 못하고 그나마 사무실 나올 때 슬쩍 던지는데 그거 어디서 들었어? 아, 저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슈퍼히어로 활동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둘의 대화는 큰 수업 없이 그냥 끝나죠. 그렇게 스파이더맨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 존재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르죠. 왜냐? 본인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러던 스파이더맨이 이즈음 됐을 때 피터 파커로 돌아옵니다. 음식점에 앉아있을 때인가 네드가 들어오잖아요. 슈퍼마켓인가? 네드가 막 술 사고 뭐 파이어 어쩌고 뭐. 난 맨 처음에 걔가 버벅버벅 돼갖고 그 점원한테 플러팅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약물 술? 뭐 에너지 드링크?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다. 아무튼 우연히 네드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피터가 처음 피터처럼 살짝 웃어요. 네드가 어딘가를 가는 걸 보고서 피터가 좀 싱숭생숭하게 그를 따라갑니다. 네드랑 MJ가 집을 새로 구했고 집들이 파티가 열렸어요. 거기서 네드의 방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는 피터 파커. 네드가 스파이더맨 정체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네드랑도 마주쳐. 근데 뭐 사실 네드 입장에서 당연하죠. 고등학교 때 자기가 스파이더맨한테 여러 번 목숨을 비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스파이디 트래커 앱도 만든 게 네드였죠. 그만큼 스파이더맨에 꽂혀있는 팬보이. 네드랑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누가요? 나의 사랑, 나의 연인, 나의 여자친구 MJ가 그래서 거기에 막 어설픈 이름을 막 메이널드라는 이름을 대고 메이 엄마 덕후 뭐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는 이름 자체도 사실 슬픈 거예요. 머릿속에 메이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위기상을 모면하고 잠깐 대화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MJ와 네드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도 살짝 풀어져요. MJ 오늘 대기업 면접 보고 왔는데 안 가기로 했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서 대기업 갈 때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 MJ 뭔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좀 소개해주면서 예고편에도 나왔던 MJ의 남자친구가 MJ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
그리고 MJ랑 입맞춤을 해. 그걸 피터 파커가 보잖아. 비가 내리고 그 어두운 밤에 피터 파커가 가면도 안 쓴 채로 웹스윙으로 도시를 막 쏘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겨우 도착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영화 초반부터 계속 나와도 뭔가 여기 간질간질하고 더 심해져.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 뜨니까 뭐였어요? 자기가 옥상에 거미줄로 칭칭, 마치 거미에게 잡힌 것처럼 칭칭 감겨져 있어. 풀고 했더니 떨어지는데 자기 몸에 지금 웹슈터가 없거든요. 어이 큰일 났다. 아, 진짜 아프겠다 하는데 몸에서 거미줄이 나와. 몸에서 거미줄이 나와서 겨우 살았는데 그거 싫은 거야 자기는. 뭔가 지금 몸이 변해버렸어. 검사를 해봤더니 인간 DNA, 거미 DNA 밸런스가 맞았는데 거미 DNA가 더 세져 버리는 바람에 지금 네 몸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이미 있었지만 스파이더맨의 상징 중에 하나인 초감각이 다시 한번 연출로 제대로 보여줘. 너무 정보량이 많아. 너무 많은 것이 보이고 너무 많은 것이 들려. 그러면서 이제 우당탕탕 이 바뀐 몸, 바뀐 거미줄 활용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미줄 멈춰! 거미줄 멈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브랜드 뉴 데이라는 영화에 어울리는 어쩌면 새로운 오리진 스토리가 톰 홀랜드 버전으로 나오죠. 스파이더맨 홈커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톰 홀랜드 버전의 스파이더맨은 오리진 스토리를 설명해주지 않아요. 말로 잠깐 거미에 물렸다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지 일반 피터 파커에서 어떻게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로 변하게 되는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 지점에서 리브랜딩하는 느낌으로 톰 홀랜드만의 또 다른 오리진 그림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토비 맥과이어가 했던 거, 앤드루 가필드가 했던 거, 그 좌충우돌 톰 홀랜드도 기어이 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사건 발생. 스콜피온이 또 뭐 하고 있대. 잡으러 가야 돼. 나발건 못 잡아. 겨우겨우 고생해서 한참 있다 도착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스콜피온이 그 말을 하죠. 너 내가 스콜피온인 줄 아냐 지금? 너 지금 다 못 알아보는구나. 얘가 걘 거야. 데미지 컨트롤 습격했던 걘 거야. 지금 스콜피온 몸을 조종하고 있는 그 아이.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또 미스테리함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뭐지? 스파이더맨 능력을 잃은 건가?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눈이 한번 이렇게 까매지면은 흑화한다는 어떤 설정이고 스콜피온 적당히 제압해도 되는데 다가오는 경찰차에 스콜피온을 내던져 버리면서 경찰차 안에 있는 경찰까지 부상을 입히고요. 스콜피온도 필요 이상으로 때려버려요. 정말 다행히 근데 형사님이 이걸 좀 봐주죠. 괜찮으니까 너 이거 해결 좀 하고 와라. 시간을 갖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 과정이 살짝 있죠.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이게 전해지죠. 거미는 일생에 뭐 2번인가에 3번인가의 그 진화 과정을 거치고 그때마다 그걸 한다면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발현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걸 딱 설명해주면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줘요 우리에게. 그리고 참 이 피터 파커가 똑똑한 아이라는 설정을 해놓은 게 지가 혼자 많이 알아내잖아요. 마치 토니 스타크가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비서도 이미 만들어놨고 이름도 붙였고 심지어 브루스 배너 헐크가 일하는 데 가서 브루스 배너 박사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똑똑함을 또 인정받기도 하고 자기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힌트까지 얻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이쯤에서 헷갈리신 분이어서 내용 정리해볼까요? 스파이더맨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기관을 공격하려는 누군가가 나타난다. 이 사람의 능력은 사람 몸 안으로 빙이 되는 어떤 능력이다. 데미지 컨트롤에서 VMAX라는 뭔가를 찾아내고 싶어한다. 이걸 저지해야 되는데 스파이더맨이 자기 몸 쪽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된다. 이걸 억제하든 여기에 적응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데미지 컨트롤로 가려는 빌런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목표예요. 그리고 피터의 목표는 몸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돌연변이 테마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등장해요. 브루스 배너 박사님께 질문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특정 능력만 억제하고 어떤 능력은 살아남을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쪽으로 가능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의 능력이 어떻게 억제당해야 되는지 누가 결정하지? 뭐가 나쁜 능력인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지? 돌연변이가 되어버린 어떤 것이 그 중에 일부라도 나쁘다고 말을 해버리면 그 변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조금씩 크게 넓혀 나가고 있어요. 질문의 범위들을. 어쨌든 피터는 그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고 이건 억제 잘 하기만 하면 돼. 나 그럼 원래 스파이더맨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실험 시작! 골목에서 막 실험하는데 대실패 팍! 이 장면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 같은 어떤 똑똑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긴 하지만 본인이 실험을 하는 곳은 항상 그 동네의 골목이에요. 스파이더맨의 어떤 그 열악한 삶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억제하는 기계를 딱 달고서 원래 피터 파커로 돌아갈 수 있나 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대실패. 너무 대로에 튀어나와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요.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나 다를까 누가 와서 걱정을 해줘요. 스파이더맨 괜찮아요? 하지만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는 일반 시민이 아니었지. 또 그 빌런, 데미지 컨트롤 들어가려는 그 빌런이 누군가의 몸을 빼앗아 온 거였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에게 시비를 걸러 온 줄 알았는데 얘를 피터 파커라고 불러요. 정체를 알아냈어. 알고 봤더니 피터 파커 집에 들어가 있어. 지금 실시간이야. 그리고 거기에 본체가 있는 느낌이 나. 왜 걔는 후드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후드를 쓴 모습을 통해서 우린 뭘 유추할 수 있어요? 남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피터 파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피터 파커가 쓴 편지를 보면서 MJ 다 알게 돼. 피터 파커가 숨기고 싶었던 거를 얘한테 들켜버린 거야. 나쁜 애는 MJ한테 충충충 점프하면서 가려고 그러고, 스파이더맨은 걔보다 빨리 MJ한테 가려고 그러고 경주가 시작되죠. 근데 다행히 피터 파커는 너무 똑똑하니까 이 과정에서 알게 돼요. 쟤 10m 이상 점프 못하는구나. 그걸 활용해서 걔를 제압하고 먼저 MJ한테 가는 데까지 성공해요. 그리고 MJ를 급히 막 탈출시키죠. MJ 처음에 의심하지만 어쨌든 스파이더맨이 진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탈출. 그리고 어딘가로 일단 가. 해가 졌어. 옥상 어딘가 가. 근데 MJ 같은 경우에 당연히 피터 파커는 잊었지만 네드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스파이더맨한테 여러 번 구출당한 기억이 있잖아요. 나한테 왜 계속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지? 추론을 시작해. 너 나랑 알지? 우리 무슨 사이지? 내가 뭔 기억을 잃어버릴까 그런 거 아니야? 너 설마 우리 특별한 관계였나? 이렇게까지 가. MJ 같은 경우에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영화 중에 유일하게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혼자 추론해서 알아낸 친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추론으로 나와 스파이더맨은 인간적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결론 도달하는 거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들은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가 돼버려. 나 이 옥상에서의 마스크를 싹 벗었는데 머리가 완전 떡져가지고 막 밀려있고 막 이렇게 탁 보는 그 얼굴, 그 만신창이 된 얼굴로 탁 껴안고 그 얘기를 하던가. MJ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울먹울먹 하면서 말을 하는데 너무 불쌍했어. 아이가 톰 홀랜드 막 이러고 막 하는데 묘하게 앵그리, 묘하게 MJ의 무언가가 이상하게 잡아줘. 음악, 분위기 뭔가 쎄해. 아니나 다를까 MJ가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해. 그래 느껴봐. 막 더 만져봐. 걔를 만져봐. 빌런이 장난하고 있는 거였어. 몸을 이미 빼앗은 상태였고 기만하고 있었어. 둘이 키스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빌런도 얘를 이해하게 되죠. 너 아예 인간이 아니고 스파이더맨으로만 살았냐? 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멘붕인 스파이더맨 앞에서 MJ의 몸으로 한 번 더 건물에서 점프를 해버리죠. 앤드루 가필드와 엠마 스톤 버전에서 나왔었고, 노웨이 홈에서 앤드루 가필드가 젠데야 버전의 MJ 살려준 거 이어서 이번에 한 번 더 떨어지는 여자친구를 구해야만 하는 스파이더맨의 그림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거미줄을 활용하고 자기 몸까지 해서 어떻게든 MJ를 살리긴 하죠. 딱 살려내는데 나는 그 다음 씬 되게 인상적이었어. 살려내고 나서 겨우 MJ가 죽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차가 하나 딱 오고 거기서 누가 내려와요. 눈빛이 보니까 얘도 또 빙의 당한 사람이야. 피터 파커가 항복해요. 내가 졌다. 미안하다. 건드리지 마라. 얘가 피해가 입을 것 같으면 항복할 수 있어 나는. 근데 이상하게 얘가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 싶어 할 것 같았는데 안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그쪽에서 그거를 지나가준 덕분에 스파이더맨은 그 빌런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찍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상태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MJ를 진짜 안전한 데로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데리고 가는 이상한 곳이 있어요. 함정이 막 떨어져. 뭐만 잘못하면 핑핑 죽을 것 같은 곳이야. 여기가 뭐가 안전해? 진짜 안전한데 맞아. 퍼니셔의 아지트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애써 분리하려고 했던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의 삶이 다시 한번 중첩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중첩되는 거야 이건 다. 조금씩 작품의 테마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해요. 피터 파커의 삶을 버려선 안 된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죠. 어쨌든 그렇게 간 퍼니셔의 아지트. 퍼니셔는 보자마자 알죠. 특별한 애구만. 그게 아니면 네가 내 아지트에 사람을 왜 데려와? 여자친구지? 뭐 있지? 퍼니셔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퍼니셔가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들, MJ가 가족 얘기했을 때 굉장히 쎄하게 막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하거나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당신 같은 걸 하려는 거예요. 내 거 다 끊어내고 혼자 이렇게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고립시키는 거라고 해. 당신처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퍼니셔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혼자 고립돼 사는 게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 사실 퍼니셔의 서사를 알면 그런 말은 아무도 못하죠. 퍼니셔와 척을 줬던 갱단이 정말 잔혹하게 퍼니셔 가족을 살해했잖아요. 정말 잔혹하게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퍼니셔는. 고립될 수 있다. 사람은 늑대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되었을 때 사는 것이지 스스로 늑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 아지트에서 하여튼 굉장히 좀 많이 여러 개가 좀 보여줘요. 또 뭐가 보여집니까? 요 안에서 나오는 대화들에서 진 그레이가 나타난다. 엑스맨이 나타난다. 영화에 출연했던 세이디 싱크,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로도 팬이 많죠. 영화 홍보토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설명할 수가 없었고 되게 고생을 한 밈들이 돌아다녀요. 진 그레이가 맞았어. 돌연변이 중에 최강의 힘을 갖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바로 그 진 그레이가 여기 등장했다. 이제 MCU에
돌연변이 서사 떡밥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둠스데이에 누가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노출을 시켰으니까 영화의 흥행을 어떻게 견인할진 모르겠지만 엑스맨이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소비될지 지금의 관객들에게 그건 모르겠으나 그냥 그걸 다 보고 자란 세대로서는 다시 한번 엑스맨이 영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나온다는 것 자체 그냥 반가웠어요. 이 아지트 씬이 되게 핵심 씬이었어요. 많은 게 나와요. 그날 밤에 물건 수리하는 피터 파커 마스크 벗고 있고 커튼 하나 사이에 두고 MJ가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톰 홀랜드란 배우가 정말 스파이더맨으로 너무 유명해졌지만 더 임파서블 이완 맥그리거 나온 영화 있어요. 거기에 톰 홀랜드가 아역으로 이미 나왔거든요. 거기 나온 영화도 보시면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 톰 홀랜드가 아크로바틱으로 이거 하기 이전에 연기를 잘해요. 더 그 연기력을 폭발시키는 어떤 작품들을 더 못 만나서 그게 비춰지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감정선을 드러내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톰 홀랜드가 인피니티 워 볼 때도 볼 때마다 눈물 이렇게 글썽글썽하는 게 먼지가 되어 사라지기 직전에 토니 스타크에게 말 건 피터 파커의 모습과 그 눈빛. 노웨이 홈에서도 MJ에게 당신을 안다고 말하고 싶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말 못하고 사연 많은 눈빛 하면서 아니요 할 말 없어요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 그 눈빛. 그런 걸 전 정말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커튼을 사이에 두고 위를 쳐다보면서 MJ의 말을 듣는 이 피터의 눈빛이 지금까지 영화에 나온 그 어떤 눈빛보다 사랑스럽고 그때 보여주는 피터의 웃음이 저게 찐 웃음이지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관객이. 그 다양한 눈빛과 다양한 웃음의 정도. 형사님과 얘기할 때 웃는 거, 내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로서 멀리서 웃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웃는 거. 이 레이어들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해갖고 여기서는 이건 로맨스 영화, 이건 로코야. 그냥 이보다 달달한 눈빛이 어딨어. 전 요 영화에서의 이 톰 홀랜드의 요 연기력이라는 것은 박수를 몇 번을 받아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런 감정선 이어서 심지어 MJ도 몰랐는데 복수 전공을 했었어 갖고 촥촥촥 해갖고 막 도움을 줘갖고 막 고글에 막 전기장인가 막 이거 막 도움해갖고 결국 리미터 완성. 나도 이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날 뭐가 벌어져요? 프랭크가 비웃었던 그거 알람 울릴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거야? 다음날 알람이 울려. 진 그레이가 데미지 컨트롤 본부를 습격했어. 바로 출동. 그리고 그렇게 출동한 스파이더맨을 바라보는 퍼니셔에게 MJ가 또 한두 마디 해서 퍼니셔마저 출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연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데미지 컨트롤을 제압한 진 그레이 모습이 나오고 빌 매치거 국장은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 철제 금고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죠. 근데 계속 뭔가 들려요. 쿵쿵쿵. 일찍 눈치채신 분들은 다 눈치챘겠죠. 헐크를 데려왔구나. 진 그레이가 헐크를 제압해서 여기를 쑥대밭을 만든 거구나.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다 이런 거였어요. 진 그레이는 헐크까지 활용해서 이 본부에 왔어요. 국장의 컴퓨터로 VMAX를 검색하고 싶었거든. 근데 VMAX가 검색이 안 돼. 역시 매치거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군. 그러려면 저 금고를 열어야 돼. 하지만 타이밍 맞게 스파이더맨이 현장에 도착하고 스마트 헐크 상태, 브루스 배너와 헐크가 적당히 섞인 상태에 헐크가 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아니 찐 헐크가 나타나고 말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찐 큰 헐크의 모습. 둘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액션 이 영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둘의 싸움이 철저히 실내에서 벌어지고 복도를 활용해서 벌어지고 굉장히 액션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괴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밖으로 나가서 굳이 건물을 부셔가면서 싸울 필요 없다. 건물 안에서도 충분히 이 캐릭터의 무서움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여기에 동선만으로도 좋은 교보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이거는 나중에 데미지 컨트롤 내부에서도 한 번 더 나오죠. 이런 식의 연출은. 심지어 헐크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기어이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기어이 실내에서 싸움을 끝내거든요. 여기에 퍼니셔가 살짝 껴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잔치 행위력을 보여준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퍼니셔가 너 괴물이랑 써, 난 쟤 잡으러 갈게 하면서 인정하잖아요. 그런 어떤 현실 인식? 어설프게 여기서 진짜 퍼니셔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안 해버리는 게 전 오히려 좋았어요. 스파이더맨이 미니 감자 히어로라면은 아주 작은 알토란 히어로 정도, 토란 히어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피터는 다시 한번 헐크랑 싸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를 제압하는데 성공 못하죠. 근데 그의 마음에 호소하죠. 그리고 의외로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헐크가 피터의 말에 반응해서 변신이 풀려가고요. 건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잡고 있던 손을 자기가 놔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돌연변이 테마가 점점 확장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헐크가 들어간 거, 진 그레이가 나온 거,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들어간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진 그레이는 다음을 위한 떡밥이라 하더라도 헐크와 스파이더맨 둘 다 다른 MCU의 히어로들처럼 외계 물질의 힘을 빌어서
살아서 초능력을 얻게 됐거나 외계인이거나 자기가 만든 기술로 히어로가 됐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헐크는 방사선 노출되었고 사고로 돌연변이 능력을 갖게 된 거고, 스파이더맨도 특별한 검역에 물려서 사고로 돌연변이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이 아예 없는 헐크 버전인 그 상태에서도 헐크가 내 친구의 말을 듣고 스스로 떨어지는 걸 결정했다. 이들은 괴물이 아니다. 이성이 있는 생명체다. 돌연변이는 절대 괴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를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헐크예요. 스파이더맨이고. 그래서 헐크가 이걸 손 놓고 떨어지는 게 돌연변이 서사의 시작을 위해서도 좀 굉장히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고로 된 돌연변이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진 그레이와 세라 그레이, 그냥 어느 날 돌연변이가 발현된 사람들 한 발짝 더 가게 해주는 거죠. 사고가 아닌데도 돌연변이가 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연결점까지 되어주는.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당탕탕하면서 퍼니셔를 제압한 진 그레이는 금고 안으로 들어가고, 퍼니셔가 혼자 움직이겠다고 했을 때 이건 사실 잡아가라고 간 거긴 해요. 어쩔 수 없어. 들어가고 빌 매치거한테 VMAX가 뭐야 했는데 끝까지 모르죠. 그리고 딱 제압당하게 되는 진 그레이, 기절하면서 세라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건 해결. 진 그레이 잡았으니까 MJ는 안전해. MJ에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MJ가 뭘 했어요? 피터가 몇 년 전에 썼던 편지 떡밥처럼 나와요. 그 전신에서 식탁에서 그거 읽고 있다가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읽었고요. 너 이거 일부러 두고 간 거야? 아니야. 거기서 어떤 설정. 너 이거 왜 말 안 했어? 왜 너 혼자 결정했어? 편지 속에 그 아이가 너를 왜 좋아했는지 알겠어. 근데 나는 네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아이가 아니게 되어버렸어. 너라는 사람이 기억도 없어. 스파이더맨도 자기 일만 하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이미. 그래서 또 잃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근데 널 너무 사랑해서 너 없이 나 안 되더라. 내 인간성이 자꾸 망가지더라. 고백 같은 어떤 말을 하는데 거기에 MJ가 근데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스파이더맨의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영화처럼만은 흘러가지 않는다. 확실하게 보여주죠. 피터 파커는 함부로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MJ가 피터 파커를 뒤로 하고 아지트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영화에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좋아하셨던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워했던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나갔던 MJ가 다시 들어와요. 나 핸드폰이 없어갖고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이게 개그 포인트였는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 개그 포인트였다면 였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씬이 정말 감정적으로 중요하게 저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좀 못내 아쉬웠나 봐.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집에 같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어져서 MJ도 싱숭생숭하니까 뭐 네드랑 인사라도 할래? 네드 인사시켜주고 스파이더맨으로서 둘만의 스타워즈 레고 막 맞추면서 둘만 알 법한 그 미디어 인형구들 갖고 놀면서 이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거였는데 4년 동안 놓고 지냈던 그게 이건데 MJ가 또 그 뭐 그림도 보고, 심지어 네드에게 정체 밝혀도 될 것 같다고 말도 하죠. 네드는 그거 감당할 수 있어. MJ가 그런 조언도 해줘요. 그리고 요 안에서 스파이더맨이 알게 되죠. 빌 매치커가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렇다면 다시 데미지 컨트롤로 가야겠다. 내가 어쩌면 진 그레이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출동할 때 MJ가 피터 조심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의식하지 못했어. 그리고 들려오는 진 그레이의 플래시백. 사실 이 영화는 스파이더맨 포장지를 갖고 있는 진 그레이 오리진이기도 해요. 국장은 애초부터 세레를 노리고 있었다. 언니와의 서사가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고, 언니가 잡혀갔다. 그리고 그 이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잡혀있는 진과 국장 대화 모두 통해서 알려지죠. 초반에 좋은 것처럼 보여줬던, 우리는 뭐든지 배척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쓰고 싶어서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다. 이런 면을 보면 이 영화는 되게 썬더볼츠라는 영화를 떠올리기도 해요. 이 영화 재밌으셨다면 썬더볼츠 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테마적으로도 포맷적으로도 맞닿아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 뇌 촥 세라 뇌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이 능력, 뇌파 복사하기 하다가 진도 기진맥진해서 하늘을 보는데 그 천장에 뭐가 있어요? 환풍구에 브랜드명의 스티커가 살짝 떨어져서 VMAX. 우리 언니가 이렇게 죽었구나. 우리 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저거라서 VMAX가 내 머릿속에 왔구나. 그걸 알아채는 그 샷이 너무 뭐랄까 인상적이었어요. 언니의 죽음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싱크로를 내가 그냥 알게 되는, 그러면서 진 그레이의 그 잠재력 개방. 그리고 나서 또 그를 막아야 되니까 스파이더맨 등장해요. 그리고 데미지 컨트롤에서 엄청난 액션씬. 전 정말 훌륭한 액션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는 액션씬도 그렇지만 들어가서 보여주는 핸드와의 액션씬, 그리고 위에서 데미지 컨트롤 본부 제압당한 사람한테 쏘는 그 총까지, 이 안에는 동서양의 아름다운 액션의 조화가 저는 있다고 봤어요. 핸드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성룡식 액션이 아니라 정통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올 법한 액션들을 선보여요. 경공수를 쓰는 것 같은 느낌,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동양 무협에서 보여주는 표현들. 스파이더맨은 미국 액션 히어로, 슈퍼 히어로로서의 격투 액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총 쏘는 이들은 또 기계 문명을 사용하는 총기 액션으로서의 액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 또 핸드가 사용하는 전자봉, 스파이더맨 게임에 나오는 아이템을 보는 것 같았고 그것도 반갑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떤 무기 액션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이 영화는 명확하게 이 캐릭터가 어느 진영에 어디서 무술을 배운 사람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액션을 동시에 다 구사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핸드랑 싸울 때 그 씬도 나오죠. 토비 맥과이어 씬에도 있고 앤드류 가필드 버전에도 있었던 날아오는 무언가를 초초 감각이 된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쳐다보는 씬. 아, 또 팬들 자극하네잉? 약간 그런 맛에서 정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팀 감독님 좋은 결과물을 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 그레이가 좀 더 압박을 하죠. 진 그레이도 사실 본인도 흑화했으니까 아까는 막 인간성 버리면 안 될 것 같이 말을 하다가 본인이 지금 모든 걸 내려놨으니까 야, 너 스파이더맨으로 살아. 너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선택해.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야. 스파이더맨이지? 하는데 피터 파커의 답, 난 둘 다야.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도 나요. 그 전의 것도 나요. 이 두 세상 내가 어떻게든 통합하겠다. 그 어떤 것도 억제될 수 없어. 둘의 조화를 꾀하는 거지. 그 길이 외로울지라도 이걸 갈 거야 하면서 상징적으로 어디 찔릴 뻔한 핸들을 살려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진화를 이뤄낸 스파이더맨 모습 보여주죠. 제압 땅 들어가서 진 그레이 테라피 세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메이 크너마와 얘기하고, 여기서 또 핵심 대사가 나와요. 아마 여기서도 또 굉장히 감정적 울림이 있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대사 자체는 클리셰예요. 네가 특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물론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거야. 너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사람들 너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어. 지독할 만큼 외로워질 수 있어. 그게 어쩌면 그 힘을 갖고 있는 네가 져야 될 가장 큰 책임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다시 한번 썬더볼츠가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내가 도와줄 거야 하는데 퍼니셔, 물론 퍼니셔는 그런 아이긴 해요. 난 분명히 죽일 거라고 말을 했고 그거를 스파이더맨 총 대신 맞아주면서 진 그레이에게도 나도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있구나라는, 이번 영화의 정말 중요한 테마거든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혼자가 아니야. 혼자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퍼니셔도 그랬고요. 가족을 잃고 강제로 늑대가 됐다고 생각한 퍼니셔조차 혼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라는 테마가 후반에 확 풀어지면서, 지난번 영화에서만 해도 그렇게 공격받던 미스테리오 살인자라고 이렇게 하던 스파이더맨이 영웅이 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회복을 바라면서 병을 앞서 아름다운 씬도 보여주고, 거기를 피터 파커로서 그냥 걸어가게 만드는 그 어떤 장면들 너무 좋았죠. 스파이더맨 너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맞아, 슈퍼히어로서. 근데 우리 모두가 너와 함께,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우리가 응원해. 기회가 되지 않아서 맨날 말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응원해. 물론 그렇게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죠. MJ는 여전히 거리감을 갖고 응원하고 있고요. 네드랑도 아직 잘 못했고 해결 못했고, 하지만 MJ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린 알죠. 피터가 마음 먹었다는 거, 표정을. 그리고 둘이 시작, 핸드쉐이크. 피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뭔가 지금 뾰롱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피터도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피터 파커의 삶을 갖고 와서 이 밸런스 맞추기로 했다. 그들이 위험해질 것 같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 이거 회복하겠다. 그런 마음 먹은 것 같고, 그 마음 먹은 거 희망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싹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쿠키 영상은 스파이더맨 외계로 간 어떤 장면인데 그건 또 둠스데이나 어디로 이동되는 다음 서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면서 노웨이 홈의 끝에 등장했던 어떤 슬픈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준비된 느낌.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MJ와 잘 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해피 엔딩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스파이더맨에게 그리고 피터 파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다음 챕터였다고 보고요. 혼자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번 영화의 핵심이었던 것 같다. 그에게도 진 그레이에게도 퍼니셔에게도,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의 어떤 변화, 그것까지 나다. 그걸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테마는 앞으로 나올 돌연변이 서사의 굉장히 중요한 떡밥이 되겠다. 이 영화는 참 재미난 영화예요. 마냥 어떤 파격, 어떤 새로움, 어떤 스펙타클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가 답이 아닐 때도 있다. 사실 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오히려 있던 거를 잘 조합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힘으로 보여주면 그게 굉장히 재밌게 사람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영화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앞에 10년치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해요. 요거가 정말 모든 입문자분들에게 사랑받을 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간 역사에 빚진 게 되게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영화기도 해요. 그것만 좀 감안하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런 식의 영화 계속 나와주면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볼 수 있다. 이게 또 다시 전체 프랜차이즈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람들 모아갖고 그거 할걸, 수다 리뷰해야 할걸.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고 못 해버렸네. 스토리 좀 잘 짚어가면서 포인트를 짚으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스토리 말고 포인트를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갖고 여러분 들으실 때 오히려 머릿속에 뒤죽박죽하진 않았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은 어떤 포인트가 좋았는지 또 어떤 포인트가 아쉬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스포 없는 리뷰가 아닌 스포 있는 리뷰를 좀 장하게 진행해봤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께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